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걸법사의 무당일기. 자, 오늘은 39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한국인들의 영과 육의 DNA는 정말 특별하다. 근데 왜 한국인들 우리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우리 것은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자주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들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이 특별한지 우린 잘 몰라요. 특별하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뭐가 특별할까? 근데 이 특별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선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논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요즘 그 우리 한국 아이돌 뭐 방탄소년단인가요? BTS 뭐 세계를 휩쓸고 있죠.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막 가슴이 뿌듯해져요. 어떻게 해서 우리 한류라는 문화가 세계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마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 체계가 있어요. 우리만의 어떤 사상적 문화 체계가 그들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열광시키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뭐 이 K-팝 그러면은 서양 걸 받아들여서 뭐 일본이나 서양의 유행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상 체계, 그리고 이 사유 체계, 또 이 사회적 문법이 정말 특별한 것들이 많거든요. 영과 육이라고 말씀드렸죠. DNA가 아주 특별하다. 영적인 DNA도 정말 특별하게 한국인들은 타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뭐 다른 분들이 쉽게 우리를 표현할 때 개나 소나 무당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이 점집들이 많고 깃발 꽂은 집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훑어봐서 오늘 그 얘기는 깊이 할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한국인들의 DNA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섞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문으로 써도 아마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신다고 하면은 수백 편, 수천 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특별하거든요. 건축 약식도 매우 특별하고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의 어떤 기법들, 성을 쌓는 축조법,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는 어떤 이 전술적 기법들도 매우 특별했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진 어떤 전쟁 도구들도 매우 특별했었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제가 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학습은 해봐서 저는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걸 또 아주 전문적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또 제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학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거론하는 몇몇 가지를 저보다 아주 더 많이 면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되짚는 의미예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정말 한국인의 영육의 DNA는 매우 매우 특별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음악이 전 세계에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아무리 엄청난 어떤 이런 에너지, 엄청난 돈, 엄청난 것들을 이 주변적 환경으로 다 쏟아 부었어도 잘 못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문화를 잠식시킨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문화적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세계적 대통령이. 실제 지금 어떤 이 한류의 붐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연예인들은 문화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어떤 그 보편적 사유 체계 속에서 이 자라난 친구들이 그런 특별한 힘을 내느냐? 그러면 몇 가지를 짚어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리와 리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에게는 이 영육계 흐르는 어떤 이 DNA가 이 소리에는 정말 정말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이 숨은 기능들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아마 유튜브에서 어디서 떠돌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해봐요. 여러분 한번 그 이 검색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 소리와 노래 리듬을 분석하는 전문적인 회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봤어요, 제가. 여기에 전 세계에 있는 고유 그 리듬, 고유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음악, 우리에겐 아리랑이 있죠. 전 세계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리듬이 있어요. 이 아리랑이라는 리듬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뭐 굉장히 희한한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계치라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뭔가를 검사를 하는데 사람이 귀로 들었을 때 뇌와 심장을 같이 막 뭔가를 이렇게 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고유의 주파수 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아리랑이 거기에 너무 적절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런 검사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단순한 리듬에서 단순한 음악에서 이런 영과 혼을 그러니까 그 이 육을 그러니까 머리와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희한한 전파가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그런 음역대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좀 찾아보세요. 아리랑을 미국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확실할 거예요. 거기 뭔가 무슨 장비가 하여튼 어마어마했었어요. 아주 특별한 기관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검사하는 곳이 엄청 비싸 보이는 장비였습니다. 그걸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전통음악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하는데 우리 음악은 정말 특별하다라는 어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 안테나가 왜 나와? 제가 살짝 흥분했나 봐요. 너무 좋아서.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을 때 아테네 올림픽 오픈을 할 때 첫 스타트로 그 우리 국악이 흐른 건 알고 계신가요? 아테네 올림픽에 우리나라 국악인 안숙선 선생님이 거기서 스타트를 할 때 소리를 했어요. 그 구음을 했죠.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뭐 흉내를 내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국악 구음 소리가 아주 구슬프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가끔 봐요. 아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아유 흉내내면 안 되는데 예 제가 하는 소리 같은 거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소리예요. 이 아테네 올림픽에 스타트를 할 때 그 어마어마한 빵파레가 막 터지면서 안숙선 선생님의 구음 소리가 전 세계 전파를 타고 쫙 흘러요 막. 근데 일제히 전 세계 외신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그럼 그 몇몇 가지 평가한 것 중에 우리 그 뉴욕 타임즈 워낙 또 저명하잖아요. 또 많이들 인용하죠. 뉴욕 타임즈 전면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천상의 소리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는 어마어마한 극찬을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기사 접해본 기억 나시나요?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보신 기억 이제 막 나시나요? 우리 안숙선 선생님의 소리가 전 세계인들의 이 눈과 귀를 멀게 했어요.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는가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또 국악 하시는 분들도 왜 국악에 어떤 우리 소리에 그런 힘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 힘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몇 분들과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맨날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 덩덩덩덩덩 뭐 축원을 하다 보니까 이 축원에서 나는 소리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하고 항상 누차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하는 게 파장과 공명, 신과의 소통도 파장과 공명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도 파장과 공명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되고 어긋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좀 공부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한국인들의 소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는가? 우리 축원 소리 자체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도 외국인들도 감동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참 여러 차례 봤어요. 아주 옛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 우리 민족 많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여러분들도 나는 이 소리예요. 그냥 말소리입니다. 여러분 피에 흐르고 있고 육체적 피에 흐르고 있고 영적인 그도 피라고 그냥 표현하죠. 영적인 어떤 피에 흐르고 있는 이 우리들만 고유 가지고 있는 소리 패턴이 있어요. 이걸 순음계라고 하더라고요. 순음계. 지구상에 이 수백 개 나라에 수십억만 아니 억명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인 이외에는 낼 수가 없는 소리가 있어요. 순음계. 우리들만 갖고 있는 소리예요. 이 순음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면요. 자연의 소리와 가장 닮은 소리랍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의 소리와 가장 닮은 소리를 내는 소리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이 발음기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저절로 공짜로 그걸 이렇게 갖고 타고났는지 알고 계셨나요? 왜 우리 이태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벨칸토 창법이라고 해서 뭐 이러면서 막 노래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태리를 가면은 그냥 길거리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성악 전공자보다 소리가 더 잘 나온대요. 곤돌라를 타면은 그 곤돌라를 운전해주는 그 뱃사공들은 다 성악을 한대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도 성악을 정말 잘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벨칸토 창법이 가장 잘 나게끔 신체적 구조를 타고났답니다. 이 복강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의 구조 자체도 벨칸토 창법을 가장 잘하게끔 이렇게 타고났대요. 복강은 배 이렇게 우리가 단전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뭐 공깃밥 하나 이렇게 엎어놓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 신체적 특징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과 배와 어떤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그렇게 타고났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벨칸토 창법은 100% 기계음이라는 거예요. 100% 만들어진 음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주가 순환할 때는 모든 것들이 자연, 스스로자 그럴련. 제가 다른 시간에 얘기했죠. 자연이 그러하다. 저절로 그러하다. 이 저절로 그러하다는 이치가 맞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 근데 한국인의 소리는 자연과 가장 닮은 소리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 판소리나 민요 하시는 분들, 특히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요. 노래할 때 소리나 말할 때 소리가 같아요. 이 소리할 때 춘향가 그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 흉내 안 내기로 했는데. 아유 민망해라. 여튼 이 판소리를 할 때 나오는 소리와 그냥 말할 때 나오는 소리가 같다. 근데 한국인들 이외에 그 어떠한 나라 사람들도 노래할 때 나오는 소리와 말하는 목소리가 틀리대요. 그래서 노래하는 목소리를 귀에 익은 사람들은 인터뷰나 대화할 때 누군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가지고. 근데 한국인들은 특히 이 국악하시는 분들은 소리할 때의 이 목소리와 말할 때 목소리가 같기 때문에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차이점 같지만 굉장한 차이점을 갖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엄청난 걸 우리들은 공짜로 그냥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물론 모두가 다 아주 특별하게 좋은 것만 타고난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의 WHO인가요? 뭐죠? 그게 WTO인가? 아닌데. 저 조금 아까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까먹었어요. WHO? 어쨌든 세계보건기구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인들만이 앓고 있는 병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식 발음으로 영어로. 뭔지 대부분 아시죠? 네. 화병. 우리는 화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지구에서 한국인들만이 앓고 있는 고유의 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심상에서 나는 병이거든요. 가슴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묻어둔 게 많다 보니까. 참고 살아서 묻어둔 것도 많지만은 우리는 내재적으로 가슴속에 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죠.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아픔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에너지입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좋지 않게 쓰였을 때는 어떤 우리가 의미적으로 뭐 한이 많다, 뭐가 많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 나에게 아픔, 뭐 이런 것들로 뭉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좋은 쪽으로 쓰일 때는요, 이 한이라고 하는 이 뭉쳐져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빛으로 발현을 해요. 우리는 그런 덩어리를 각자가 다 갖고 태어났어요. 한국인들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소리에 대한 얘기 한마디 더 할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무슨 소리 콘테스트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국악하시는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인데요. 저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이름을 거론하면 혹시 그 선생님께 혹시 뭐 좀 우가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제 에피소드 보시면 아마 그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하는 어떤 이런 공연들 행사들 좀 있으니까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고 가는 그런 소리 명창이시죠. 하여튼 어쨌든 이 미국에서 전 세계의 이 고유의 소리 내지는 현대적 소리를 하시는 가수, 노래하시는 분들을 정말 유명한 분들만 초청을 했대요. 초청해서 그분들이 어떤 뭐 대회는 아니고 컨테스트는 아니고 페스티벌 같은 어떤 이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초청되어 온 공연자들도 그렇고 비공연자들, 전 세계에서 음악의 대가들, 작곡가, 뭐 기타 등등 음악의 대가들이 또 초청이 되어 왔대요. 와갖고 그 페스티벌을 여는데 앞쪽에 쭉 초청자들, 공연자들 말고요. 관람자들, 앞쪽에는 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뭔가 하는 거장들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차례가 되어서 우리 이 판소리, 소리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공연을 쫙 끝냈대요. 공연을 끝나고 이제 로비로, 이 분장실 쪽으로 뒤로 다 빠져나왔겠죠. 근데 여태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 공연단이 빠지고 나니까 자리에 전부, 앞자리가 다 비더래요. 전부 로비로 몰려온 거예요. 분장실 쪽으로 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묻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인들은 뭐가요? 했더니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부른 거냐? 너무 당황스럽죠. 우리도. 왜요? 그들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중간에 통역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무대 위에 섰던 모든 사람들, 어떤 노래를 부르던 그 무엇을 하든 소리로 낼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면은 그들은 앞에 앉아갖고 오선지로 다 옮겨 적었대요. 그 테스트를 하려고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또 필을 얻고 새로운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소리들을 전 세계 소리를 다 들었죠. 전부 다 적었대요. 오선지에다가. 그냥 듣는 그 즉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소리도 그들은 다 적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초전문가니까.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 무대에 서가지고 우리 소리를 막 외치는데 전부 펜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되더래요. 적을 수가 없더래요. 도대체 저 소리를 어떻게 이 종이 위에 넣을 수 있는지 자기들은 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앞자리를 다 박차고 한국인들 공연 끝난 사람들 뒤로 빠져나가는데 거기를 갖고 붙들어 세워놓고 묻고 전부 그분들이 다 모여갖고 그 자리에서 박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과외적인 박수를 또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왜 우리 이 한국인들이 내는 소리가 오선지에 적히지 않을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소리 자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순음계의 목청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음악적 사유 체계 또한 서양 문법에 맞지 않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닌 나라가 많지만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어떤 이 심상적 소리를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배워서 내는 소리 같은 소리들을 계속하니까 누군가가 적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손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못 적을까? 왜 못 적을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에 보면 아리랑도 개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조금 가깝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 아리랑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진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어떤 그 원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시지만은 답이 걸작이었어요. 제가 그 답을 듣고는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소리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제가 여쭙죠. 왜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세요. 우리 소리할 때 어제 소리하고 오늘 소리하고 달라. 제가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어제 연습할 때 그 소리하고 오늘 당신이 연습할 때 소리하고 내일 또 공연할 때 소리하고 다르시대요. 근데 서양은 어때요? 어제, 오늘, 내일이 같아야죠. 매번 공연에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죠. 근데 우리 소리는 아니래요. 똑같은 소리가 나오면 소리가 아니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답이 걸작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내 기분하고 오늘 내 기분하고 다르잖아. 이해 가시나요? 어제 그 소리를 불렀던 분의 마음과 오늘 그 소리를 다시 하시는 분의 마음이 달라서 그렇대요. 그럼 우리 소리는 뭐죠? 우리 소리는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우리 소리는요,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슬퍼도 슬프다 말하지 않고도 슬픔을 전달하고요. 기뻐도 기쁘다 말하지 않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전통을 보면은 해학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픔을 아프다고 안 하면서 막 다른 해학적 요소들을 섞어가면서 그걸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하이 코미디도 아니에요. 이건 코미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 언어로 해악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마음을, 이 가슴을, 심장에 있었던 내 어떤 이 감정 자체를 언어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전달은 하지만 남들이 들었었을 때 계산적 어떤 이 가나다라 마바사의 어떤 이 말로서가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리듬과 템포, 또 그 속에 어떤 파장들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을 직접 전달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무섭고 대단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 기분이 틀려서 오늘 내가 노래가 달라. 근데 오늘 기분과 하고 내일 기분하고 틀려서 그 노래가 또 달라.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볼 땐 똑같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제 들어봐도 그 소리예요. 아니 뭐 예전에 들어본 소리도 그 소리예요. 예전에 다른 분들이 공연 갔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같은 노래가 나올 땐 또 그 소리예요. 이상하다, 그 소리인데. 게으름이 이 게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는 그 오음계잖아요. 뭐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들어보면 그 소리 같아. 근데 하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야, 이때가 여기가 틀리잖아. 여기가 틀리잖아. 여기가 다르잖아. 근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음폭이나 이건 똑같아요. 아리랑 똑같아. 근데 음색이 달라요. 전 흉내 못 내요. 국악인들이 아니라서. 근데 음폭은 똑같은데 음색이 달라. 목소리 색이 달라. 이해하시나요? 왜? 어저께 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어. 그러면 톤은 똑같이 낼 수 있는데 그 아픔이 가슴속에 담겨있는 그 아픔이 같이 표현이 돼가지고 음색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가 뭐 네모가 됐다가 세모가 됐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와, 그게 다르구나.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소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름이 한국인들에게는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가공되어 있는 그 뭐 오페라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옆으로 봐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또 흉내냈다. 어쨌든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어저께 한 공연,
그저께 안 공연. 아 이거 흉내는 게 자꾸 떠오르네. 이거 민망해서 큰일 났다. 아이놈의 못된 버릇. 어쨌든 그들의 소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소리는 계속 변화하는데 문제는 맥은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원 힘이 되는 어떤 그 에너지는 유지되되 계속 뭔가 표현과 보여지는 몸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타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뭘 할 수 있느냐면요. 그 세계의 그 어떠한 문화예술, 어떠한 소리, 어떠한 행동, 물론 뭐 이 사회적 현상, 학습, 공부, 뭐 하여튼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든 뭘 하든 모든 걸 다 그들 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남의 것은 전부 소화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것은 이 자연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조합하고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이지 아주 새로운 아주 뭐 어떤 이 그 창조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창조는 신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흡수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고유의 것을 외국인들인 흉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들은 다리도 짧고 뭐도 하지만은 그 중에도 그 어떤 신체적 조건이 좀 되고 뭐 소리적 조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용하는데 프리마돈나가 있어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어떤 이 오페라 하는 곳에서 이 히어로 그 뭐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뭐 어쨌든 거기서 주인공들을 합니다. 한국인인데요. 근데 외국인이 아무리 뭘 잘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와갖고 우리 고유의 우리 것을 못 배워요. 판소리 하는데 외국인 보셨어요? 민요 하는데 외국인 보셨나요?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고유의 것을 하는데 외국인 보셨어요? 아직까지 못 봤죠. 근데 앞으로도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도. 물론 언젠가는 그거 좀 뭐 일정한 어떤 이 레벨은 모르겠지만 웬만큼은 흉내내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현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수백 년 그 이상 되는 굉장히 오랜 동안 전통이 있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예술, 그들의 삶, 그들의 기술 이런 것 속에서 한국인이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봅니다. 정말 많이 각양각층에서 뭐 별의별 계통에서 한국인들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걸 많이 봐요. 그들의 고유 전통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 한국은 외국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문화적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육체적 DNA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누군가가 저도 포함인데요. 이제 우리 것을 누군가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2세대, 3세대는 한국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걸 원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됐든, 그러니까 엄마 쪽이 됐든 아빠 쪽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아야만 한국인들의 육체적인 영적인 DNA를 물려받아야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들이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생겨요. 그래야만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비밀 코드가 열려요. 우리의 피와 그러니까 이 육체적 영적 DNA를 물려받지 않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성적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탐내는 날이 곧 옵니다. 한국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 우리의 씨를 받기 위해서.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조금만 더 다른 각도로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극히 일부예요. 건축적 요소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아요. 우리 고유의 것. 이 사상이나 사유체계, 사회적 문화, 이 사회적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는 이분법화 시대에 살았어요. 물론 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에는 이분법화된 게 기본이었거든요. 너 아니면 나, 적 아니면 아군, 선 아니면 악,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외의 모든 신은 악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고유의 우리의 이 사회적 문화 체계는요, 이분법이 아니라 삼분법이에요. 너, 나, 우리. 악, 선, 중간. 그게 앞으로 이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되게 애매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윤활유 같은 애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파괴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그런 탄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그 탄력이 존재함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량이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너, 나가 아닌 우리. 그래서 우리는 말조차도 그렇잖아요. 친구와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 집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러면 그 친구 엄마가 내 엄마랑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엄마가 내 아빠가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라고 말을 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너, 나와 공동체였던 우리라는 의미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 만나갖고 얘기하다, 우리 마누라가, 그럼 그 친구와 내가 마누라를 공유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람이 들으면 욕하겠다. 왜 그런 비유를 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삼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미래를 만들어낼 겁니다. 고유 체계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아까 서양 문화, 서양 음악을 얘기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떤 이 칠음계를 얘기했어요. 칠음계. 근데 우리는 어떤 칠자의 어떤 칠수 문화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서 나간 거예요. 샤먼 문화에서 칠수 문화가 나간 겁니다. 100%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증거 자료까지 다 대드릴 수 있어요. 역사적 자료까지 그냥 남아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7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5까지만 가도요. 우리는 서양 문화 체계에서 제일 흔한 게 무지개 얘기잖아요. 우리가 7색깔 무지개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 미술, 아주 애기들, 미술을 이제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이 스케치북에 뭐 이런 거, 이 색칠 공부하는 스케치북에 보면요. 무지개 그림이 이렇게 딱 돼 있고 일곱 개의 칸이 쳐져 있어요. 애기들은 거기에 이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무지개는 7색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논리거든요. 그 논리 자체가.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무서운 논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우리 고유 문화 속의 무지개 색깔은 7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서양 문화가 이 조선,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무지개를 몇 색으로 인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응? 몇 색이었을까요? 5색입니다. 우리 고유 문화 속에서는 무지개를 5색으로 인식했어요. 5색 찬란한 무지개, 뭐 5색 찬란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7색 찬란한 이런 얘기는 만들어진 적도 없죠. 우리는 무지개를 5색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도요, 이 7색이라고 인식한 거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면서 7색이라고 인식했어요. 예전에 서양의 뭐 그리스 철학자들, 서양의 철학자들은 있잖아요. 무지개를 3색, 4색, 5색, 뭐 별의별 색깔로 다 인식했어요. 플라톤 마찬가지, 소크라테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어떤 그런 서양 문화의 어떤 체계를 만든 뭐 이런 자들도 7색이라고 인식한 자들은 없어요. 아주 근대에 와갖고 몇백 년 안 돼요. 7색이라고 강제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식을 시켰어요. 종교 문화에서. 왜? 세상을 틀에 가둬놓고 지배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면 안 돼. 여하튼 우리의 어떤 이 숫자적 문화 체계와 사상적 문화 체계가 앞으로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예요. 이제 서양은 이 과학적 또 사상적 어떤 역사적 뭔가의 문법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서양은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가공할 게 없다. 더 이상 뭔가를 내놓을 게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답을 어디서 찾느냐? 그럼 동양에서 찾는다. 그럼 동양 중에 어디를 찾느냐?
지금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의 문화 자체가 이 동양 문화의 원류 시발점이다라고 그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할 정도로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막 붐이 일어난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붐이 일어나고 어떤 SNS,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보고 계시죠? 어떤 그런 공용 오픈된 채널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뭐 아우토반을 달리는 어떤 그 최고 시속의 자동차보다 더 빨라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의 문화의 뿌리를 공부하려고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왜? 겉에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뭔가 막 특별하거든요. 일본이란 나라가 문화가 특별합니다. 속을 공부하려고 들어갔더니 겉을 딱 파헤치고 나니까 속이 없어. 속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역사적 고등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료가 없어요. 그들이 뭔가가 막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공부를 해요. 하다가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니면 원류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땐 속빈 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한국으로 다시. 중국이 똑같아요. 굉장한 문화적 체계들이 있었거든요. 문화적 체계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적 체계들을 공부하려고 서양인들이 갑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있는 학자들도 중국을 가요.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너무 짧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아가지고 자료를 막 분석하다 보니까 한 개 하니까 이거 신기해. 두 번째 거 이것도 신기해. 세 번째 거 조금 덜 신기해. 네 번째 거 그저 그래. 다음 걸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까지 보니까 패턴이 있어. 이거 해봐야 그게 그걸 것 같아. 맞춰보니까 맞아. 그럼 여섯 번째 거. 에이 뻔해. 맞아. 일곱 번째 거 한 번 더 검증해. 또 맞아. 뭐야 이거. 굉장히 다채로운 줄 알고 있었던 어떤 이 문화적 체계가 너무 뻔한 거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들이 그 문화를 파고들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들한테 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막 만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꽃이 야 정말 아름답다고 갔어. 가가지고 자기네 동네로 그 꽃을 좀 몰래 몇 개 심어오려고 몰래 훔쳐오려고 꽃을 살짝 들고 나와서 딱 봤더니 밑에 뿌리가 없어. 어디 가서 뿌리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서양 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럽 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좀 훔쳐오려고 그랬더니 문화를 살짝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을 딱 봤더니 없어. 가서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거야. 원료나 기본을 몰라서. 그걸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왜 자기네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유 체계가 생겼는지,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더란 말이에요.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뿌리 문화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그 뿌리 문화가 한국과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약간 변형되었지만은 우리가 그 원형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화적 체계가 어마어마하고요. 역사적 그 체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비근하게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한국의 제야학자들이 찾는 방법을 제가 좀 빌려왔어요. 그분들이 그걸 찾는 방법들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렇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죠.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왕조가 막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수시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도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도 막 몇 시간씩 며칠씩 가야 되고 기차를 타면은 뭐 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불과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요.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가려 하면은 산 넘고 물 건너 갖고 몇 달을 가야 돼요. 그래갖고 그 지역을 갑니다. 그럼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려면 지들이 왕이 사는 대로 돌아오려면 또 1년이 가버려요. 다스려지겠어요? 안 다스려져요. 그들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방 자치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맨날 뭐가 정권이 번복이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주류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역사서가
지금 사마천이 역사를 이제 그 사기를 진짜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사마천의 사기는 적지 않은 부분들이 진짜 사기입니다. 말장난 같은데 뭐 이름이 사기니까 이것을 지들 스스로 깨부시고 증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 어떻게? 그들은 제후라는 어떤 이 제후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중국이라는 본토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은 요즘 지방자치 행정하는 거와 비슷하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지들 자체적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중앙의 어떤 뭔가 이 연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잘못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뭐 전쟁도 엄청나게 했죠. 그 나라에서는 뭐 열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 그러면 다 전쟁의 역사예요. 막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게 어마어마했어요. 역사의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들이 자기네 지역의 어떤 역사 그리고 자기네 지역의 제후 왕의 역대 일대기를 기록하는 데서 미스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자기네 어떤 뿌리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천 년 전 역사 속에 뭐가 이랬다, 우리는 이랬다, 지들 나름대로 거짓말을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아유 힘들어.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써놨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역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냐면 옆 나라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기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개똥이가 강아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개똥이에요. 우리 집에 개똥이가 새끼를 3마리 낳았다. 언제? 정월 보름날. 근데 우리 옆집에 쇠똥이는 강아지를 1마리밖에 못 낳았다. 같은 날. 우리 강아지가 3마리 낳아서 이겼다. 뭐 이런 기록들을 써놓은 거예요. 7월 7석에 우리는 뭐 고기를 먹었다. 근데 옆집에 그 왕서방네는 고기를 못 먹었다. 왜? 우리는 부자고 걔네는 가난해서 뭐 이런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역사서들을. 자기네 역사, 자기네 어떤 제국 황제 혹은 어떤 권력자의 이 치적을 기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써 내려가 나가는 과정 속에 옆 나라, 다른 나라의 사정들을 함께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기록이 지네 나라들끼리는 다 틀려. 그러니까 그 중국 내에서는 서로가 다 틀려 막. 중구난방이에요. 누구랑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그랬더니 저쪽 놈은 지네가 이겼다고 썼어. 근데 밑에 놈이 보기에는 또 뭐가 달라. 막. 서로가 서로의 역사를 지네 것만 쓰다 보니까 엉망으로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공통적인 거. 우리 조선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옛 역사 거의 같더란 얘기예요. 수많은 어떤 이 역사서들을 써냈는데 그들이 각기 다른 정권 하에 각기 다른 지방에서 써냈는데 우리 역사는 거의 다 그대로 공통적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몇몇 가지는 틀린 것들이 있죠. 향후에 고쳐진 것도 있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동북공정이라는 게 생기고 뭐 어떤 역사 왜곡이라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뭐 1970년대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여하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 왜곡 속에서도 우리 얘기만은 제대로 살아있더라.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지들끼리는 계속 크고 작은 어떤 키재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들과 직접적 연관을 갖지 않는 나라였어요. 갖지 않는 나라임에도 왜 거론을 하게 되느냐? 그럼 이 나라가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가 거론되는 이유는 자체는 그들이 볼 때 이 우리 나라가 그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북유럽 쪽 어떤 러시아 인근 지역에 숱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거론하지 않고 우리를 거론했다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나요? 누구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야기할 때? 짱과 친구였어, 내가. 오, 이 친구 내가 친구였어. 아니면 친구였어, 내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주 진짜 엘리트 친구가 있었어. 그럼 그 친구를 팔아먹고요. 주먹을 잘 쓰는 친구가 있었어. 그럼 그 친구를 팔아먹어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학교에 있으나마나 했던 친구, 너무 얌전하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친구들 있었어.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막 얘기하면서 왜 있었잖아. 그 굉장히 얌전하고 그 친구. 내가 걔랑 친구였어.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은 없더라. 역사라는 것이 승자의 역사이고 강자의 역사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거론하더라도 그렇게 거론이 되더라. 문화적 체계를 얘기하면서 역사까지 갔네. 너무 오버했다. 45분이나 지났네. 하여튼 문제는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많이 번졌는데 다른 얘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얘도 들고 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제가 그렇게 뭐 대단히 특별한 공부를 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3000% 빠지고 그래요. 그래도 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가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좀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에 쐐기처럼 하나 더 박아야죠. 저는 무당이고 천신사상을 신봉하고 신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이 무당문화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쑥스러워갖고 헛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우리 것 중에 최고가 무당문화예요. 샤먼 문화죠. 샤먼과 무당은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무당이에요. 샤먼이 아니에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 숱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사람들은 무당이에요. 샤먼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어적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샤먼과 무당은 기능적 차이도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은 너무 길으니까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요 다음 회에 샤먼과 무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너무 긴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적 어떤 사고 체계나 어떤 이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너무 막 마음속에 흥분하나 봐요. 한 10시간쯤은 막 여러분들께 외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 다이어리.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한국인들의 영육 속에 흐르는 DNA는 정말 특별하다 편이었습니다.